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수수료를 컨설팅 업체에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수료 규모는 약 8억 8천만 원입니다. 직장인의 평균 대출액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20대 직장인의 대출은 1년 전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수율과 핵심 소재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생산 기밀도 공유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간해 공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있는 데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정치, 사회 실상을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4개월 만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답하며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놓고 기소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수수료를 컨설팅 업체에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수료 규모는 약 8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전날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와 서울 내 새마을금고 A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 담당자인 노모 씨가 컨설팅 업체 2곳에 대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억 8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중앙회 전 직원 박모 씨와 새마을금고 타 지점 직원 오모 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들입니다. 노 씨가 빼돌린 돈의 출처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 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PF 대출 금액 800억 원 중 일부입니다. 본래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컨설팅 업체는 이 밖에도 한국투자증권과 관련해 천안 아산, 송파 가락, 포항 학상 등 총 4건의 PF 대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받은 수수료 총 26억 중 천안 백석 지역의 수수료 8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피의 사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직장인 평균 대출액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20대 직장인의 대출은 1년 전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임금 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 근로자 평균 대출은 5,202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7.0% 증가한 수치인데요. 직장인 평균 대출이 5천만 원을 넘긴 건 관련 통계 작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임금 근로자 평균 대출이 1,691만 원으로 15.4% 늘었습니다. 대출 규모는 작았지만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주택 외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 대출은 5,268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연소득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것인데요. 연소득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인 직장인 평균 대출은 9,118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대기업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8,10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인 4,215만 원보다 약 2배가량 많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수율과 핵심 소재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생산 기밀도 공유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밝힐 때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기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무부가 제시한 예시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예상 수율, 생산 첫해 판매 가격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공정 수율과 소재, 판매 가격 등은 기업이 통상 공개하지 않는 기밀 정보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핵심 영업 기밀이 인텔 등 미국 업체나 경쟁사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2024년 말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초과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데에 이어 이번 세부 조항 발표에 한국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8년 실소유한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가 끝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 돈 1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과 가담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를 연 7% 성장시킬 수 있다면서도 노동시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변호사나 사무행정직은 AI 도입으로 해고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큰 직군으로 꼽혔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등의 생성형 AI 시스템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면 세계 국내 총생산은 향후 10년간 연 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도입되면 3억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종으로는 변호사와 사무직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컴퓨터와 수학,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분야는 업무상 AI의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올해 6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여행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관광 수요를 끌어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100만 명의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19만 명의 휴가비 10만 원씩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를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하지만 내일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 1도, 서울 7도, 제주 12도, 강릉 13도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